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정세훈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주제는 빅데이터입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개요 챕터를 통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개념 챕터를 통해 빅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분석 기술 챕터를 통해 빅데이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빅데이터의 미래 챕터를 통해 빅데이터의 문제점과 전망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챕터인 빅데이터 개요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빅데이터가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빅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빅데이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하는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로는 다루기 어려운 양의 데이터로 설명합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관리하거나 분석하기 힘든 거대한 데이터 집합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맥킨지는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데이터셋의 규모셋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거대한 규모, 빠른 속도, 높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3V라고 표현합니다. 거대한 규모라는 표현은 빅데이터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거대한 규모는 테라바이트나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양을 말합니다. 빠른 속도 역시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 데이터는 순식간에 생성되고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우리의 접근 방식을 결정짓는 기초가 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는 앞에서 살펴본 규모, 속도, 다양성 외에 진실성과 가치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진실성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의미하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치는 데이터가 비즈니스나 연구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존 메시에 의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의 개념은 기원전 18,000년에 생성된 데이터를 담는 엄대와 같은 원시적인 형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대는 나무 막대기나 뿔, 뼈 등에 홈을 파서 거래 내역을 기록한 일종의 고대 출납 장부로 이를 통해 식량 재고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계산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역사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인류 최초의 계산기인 주판이 발명된 기원전 24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려는 인류의 노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1600,
1963년 영국 런던에서 사회통계학자 존 그런트는 패스트의 창궐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초의 통계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빅데이터의 역사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을 통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을 발명하면서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모바일 기기의 대량 보급으로 데이터 접근성이 PC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의 등장으로 정보의 생산,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대는 지능화되고 개인화된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초점이 인프라와 기술에서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물리적 공간, 시간,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을 통틀어 이해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회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리고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중요해집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이제 증거 기반의 경영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데이터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와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데이터 애저 서비스, DaaS와 같은 새로운 빅데이터 공급 체계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데이터 자체보다는 그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분석 기술과 서비스에 더 많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들은 이미 하드과 같은 앱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시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이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사용자의 욕구와 행동 패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모든 업종의 4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을 통틀어 이해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물류센터 내에 상품 배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제품의 판매량, 판매 추이 등을 분석해 잘 팔리는 상품, 빨리 팔리는 상품을 배송 준비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눠 배치하였습니다. 물류센터 내 제품 배치도 최적의 공간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각각의 장소에 진열되는 모든 상품의 위치와 진열 장소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계산해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소셜 커머스 3사 중 480억 원의 매출로 꼴찌에 머물던 쿠팡은 2016년 1조 9,15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40배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복잡성, 리스크, 그리고 미래 사회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업 운영을 최적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의사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더욱 정확하고 신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정보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사용자의 요구와 행동을 파악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사회와 기업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결합되어 기업들은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 개발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이 노선들은 심야 시간대의 통화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통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차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매일 밤 평균 100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가 신용평가 모델에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신용평가는 여러 종류의 서류 준비와 인터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의 새로운 모델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신청자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하여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평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환자 맞춤형 치료 방법 개발, 질병 예측, 질병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리틱과 같은 회사는 의학 영상 자료를 토대로 암세포를 식별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 빅데이터 개념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빅데이터의 종류와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미리 정해진 형식과 구조에 맞춰 데이터베이스나 엑셀과 같은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기업의 CRM 시스템이나 금융거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만 표준 데이터 모델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HTML 문서나 JSON 파일과 같은 특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형태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PPT와 같이 연산이 직접적으로 불가능한 데이터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더 복잡하지만 현대의 빅데이터 기술은 이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변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엔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데이터베이스나 엑셀과 같은 툴을 사용하여 관리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엄격한 데이터 모델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트랜잭션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빅데이터 시스템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고급 분석과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복잡한 패턴과 트렌드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 소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점은 데이터 처리 방식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복잡성과 크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데
빅데이터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데이터들의 다양한 수집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 수집입니다. 로그 수집은 사이버 보안, 사용자 행동 분석, 시스템 모니터링 등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로그는 웹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며 사용자의 활동, 시스템의 오류, 접속 정보 등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로그 예시에서는 사용자의 로그인 시도, 성공 여부, 접속 시간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안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센싱입니다. 센서를 사용하여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방법은 IoT 기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모션 센서 등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환경 모니터링, 스마트 홈, 자동화된 제조 공정 등에 활용됩니다. 세 번째로 크롤링은 웹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영상은 구글에서 도그라는 키워드로 구글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영상입니다. 도그 키워드의 이미지 866장을 수집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총 6분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방법 중 하나인 오픈 API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픈 API, 즉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I로서 외부 개발자들이 특정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거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픈 API의 사용은 날씨 정보, 금융시장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분석 또는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에 사용됩니다. API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의 신뢰성이 높고 개발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축출하고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빅데이터의 특성인 대용량 처리, 비정형 데이터의 수용, 그리고 실시간 처리 능력을 고려한 저장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데이터를 여러 위치에 분산함으로써 신뢰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단일 서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스템의 장애나 고장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합니다. 분산 시스템은 데이터의 복제와 분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한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NoSQL, 즉 NoSQL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서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의 저장과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와 실시간 웹 애플리케이션 증가로 인한 유연성과 확장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평적 확장성입니다.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분산시켜 처리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렬 DBM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렬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서 동시에 여러 쿼리를 처리하거나 큰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서버에 분산시켜 높은 처리 성능과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중 프로세서와 데이터 분할을 이용하여 높은 처리량과 확정성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성 저장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저장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러 사용자 및 클라이언트 서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데이터 저장 서버입니다. 네트워크 구성 저장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저장을 통해 파일 공유와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NAS에 접근하여 필요한 파일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써 업무 협업과 데이터 공유가 간편해집니다. 세 번째 챕터인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의 처리 방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 및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원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결론을 도출하거나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석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셋째, 수집할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넷째,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하여 분석을 준비합니다. 다섯째,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식별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미 앞서 데이터 분석 단계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살펴봤기에 그 다음 단계인 데이터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핵심 과정으로 ETL이라고 표현합니다. ETL 과정의 순서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출 단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둘째, 변환 단계에서는 추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형식으로 정제하고 변환합니다. 셋째, 로드 단계에서는 변환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여 분석가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는 분석 준비가 완료되며 이후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머신러닝은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에서 복잡한 패턴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 안에서의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어 예측 모델을 만들고 결국에는 비즈니스 결정, 과학적 발견 또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는 여러 기술이 존재하며 텍스트 마이닝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언어로 작성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류하거나 군집함으로써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대량의 문서,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리뷰 등의 패턴과 트렌드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분류 알고리즘은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할지 예측하는 지도학습 방식입니다. 반면 군집하는 특성이 유사한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누는 비지도학습 방법으로 미리 정의된 범주 없이 데이터 내 숨겨진 구조를 찾아냅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미 있는 패턴과 관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세 가지 핵심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리아드는 빅데이터 일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여러 서버의 데이터를 분산시켜 처리한 후 결과를 재결합합니다. 다음으로 트위터의 스톰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처리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스트림 처리 기술로도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아파치 하둡은 프로그래밍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의 프레임워크, 시에노, 텐서플로우, 그리고 DL4J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에노는 파이썬 기반으로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딥러닝 연산을 지원합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의 브레인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그 유연성과 확장성은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L4J는 자바 환경에서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복잡한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심층적인 학습과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사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조직의 이상적인 이 플랫폼은 빠른 구현 시간과 견고한 고객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이센스는 사내 시스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도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이블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제공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데이터의 소스와의 연동 및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대화형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파워 BI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엑셀과의 높은 호환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각화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플랫폼을 선택할 때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측 마이닝, 의사결정 트리, 시계열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 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며 조직이나 기업이 추가적인 통계 도구 없이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저장소와의 연결이 용이한지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강의의 마지막 챕터인 빅데이터의 미래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빅데이터가 갖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점과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후 빅데이터의 미래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빅데이터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루는 빅데이터 저장소 안에는 막대한 양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통해 데이터 유출 및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또한 조직 내부에서는 잘못된 데이터의 관리나 무단 접근도 데이터 유출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와 프로토콜을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의 책임 있는 활용은 조직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GDPR과 같은 법적 데이터 보호 규정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조직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법적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에는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감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빅데이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투명성과 같은 중요한 고려사항을 수반합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취급할 때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엄격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수집 및 활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정말 잘 사용하면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주의사항 및 문제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도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라는 주제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생성되고 활용되는 빅데이터로 악성 코드, 침해 사고 등 다양한 사이버 보안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여 사이버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기술에 활용됩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보호 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시켜 새로운 사이버 위협을 탐지 및 차단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집 활용된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는 보안 장비, 침해 사고 대응 기술 등에 적용되어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뭐지? 헐, 해외에서 로그인이 되었다고? 링크를 누르면 해외 IP를 차단해준다는 거지? 빨리 IP 차단을 해야겠어. 잠깐만요. 문자에 찍힌 사이트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글자 하나가 다르네요.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IP에 로그인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급하게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요. 원래의 금융 사이트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가짜 피싱 사이트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감쪽같이 속았어요. 행여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입력했더라면 개인정보를 도난당하여 심각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 어떻게 피싱 사이트인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최근 빅데이터를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여러 가지 피싱 사례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피싱 사이트를 인지하고 발견하여 사전에 차단하게 하는 거죠. 정말 고마워요. 뭐지? 왜 파일이 안 열리지? 안 돼요, 안 돼! 아무 메일, 아무 파일이나 열어보면 안 돼요. 해커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악성 코드를 담은 문자나 메일을 보내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빼앗고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감염된 거예요. 랜섬웨어의 특징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면 랜섬웨어를 탐지, 차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빅이. 그럼 이러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보보호 직업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전망에서 증가하는 일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의 융합에 따른 혁신과 변화를 말하는데요. 앞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정보기술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들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호 전문가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지 대표적인 6개의 직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보보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보안제품 개발자.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관제,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
새로운 악성 코드를 분석하여 감염 경로나 치료 방법 등을 개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복구, 추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보안에 대한 정책,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관리자. 보안 수준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보안 해결책을 설계하는 보안 컨설턴트. 이러한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개발자, 분석가 등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로 연결될 수도 있고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앞으로 더욱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인 빅데이터 미래의 전망과 기회입니다. 사실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기에 전망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전망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입니다. 빅데이터의 미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결합으로 더욱 빛나는 혁신과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이 기술들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혁신하고 정확한 예측 모델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IoT 발전입니다. IoT의 발전은 빅데이터 수집을 촉진시키고 우리 생활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고급 분석 도구의 발전은 실시간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며 빅데이터를 통한 성공은 이러한 기술과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융복합적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 완전 자동화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통찰력과 지식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결정에 가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빅데이터는 우리 삶의 많은 측면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순천대학교 인재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